여름철 중에서도 무더위가 가장 심한 때는 초복부터 말복까지 약 한 달간의 요 삼복 기간인데요. 이 기간에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해도 그동안 열심히 관리한 건강이 말짱 도루묵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기온이 올라가면 우리 몸은 땀을 배출해 열을 내보내며 체온을 유지하는데, 이때 수분과 함께 무기질 등의 영양분이 함께 빠져나가 피로감이 한 번에 몰려옵니다. 연이은 불볕더위로 땀을 흘린 탓에 몸이 지치기 쉬운 계절인 여름, 초복, 중복, 말복을 맞아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삼계탕을 찾으시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집에서 기력 회복한다고 이것저것 많이 넣다가 궁합에 맞지 않는 재료를 넣거나 효능이 사라진 줄도 모르고 양껏 섭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삼계탕과 잘 맞지 않는 조합의 세 가지 재료는 도대체 무엇인지, 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먹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삼계탕을 평소 즐겨 드시거나 올 삼복 기간에 삼계탕을 드실 계획을 세워두신 분들이라면 이번 시간 고급 정보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 건강지킴이 별빛이니아예요. 일제강점기 시절 닭백숙이나 닭국에 백삼가루를 넣어 만들면서 삼계탕 문화가 시작됐으며, 초복, 중복, 말복에 먹는 복날의 삼계탕 문화는 1960년대 이후에 와서 정착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인삼과 닭의 조합은 몸이 차고 기가 부족하기 쉬운 소음인 체질에게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인기몰이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사람들이 에어컨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아이스 음료도 많이 마시다 보니 소음인 체질뿐만 아니라 어떤 체질이든 몸에 냉기가 쉽게 쌓이고 온도차로 인해 습기도 축적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럴 때 삼계탕으로 위장관의 냉기를 쫓아내고 땀을 흘려 습기를 발산시킨다면 여름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 보양식의 대표주자 삼계탕일지라도 먹을 때 함께 먹는 재료에 따라 효능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다면 삼계탕과 궁합이 잘 맞지 않는 식재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대추입니다. 삼계탕은 닭을 뼈까지 같이 넣고 푹 고우면서 뼈 속에 철분 성분이 우러나오는데, 대추는 탄닌 성분이 많아 같이 먹으면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보통 대추는 닭 속에 여러 재료를 넣고 구멍을 막는 용도로 활용하는데, 대추를 넣더라도 한두 개만 쓰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때 삼계탕에 대추를 넣으면 불순물과 독성이 응집되어 대추는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는데, 대추에 독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올바른 지식 정보 기억해 주실 거죠? 또 삼계탕을 먹고 난 후에는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녹차나 홍차, 커피를 후식으로 마시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 녹두입니다. 인삼의 성질은 따뜻하면서 부족한 것은 보충하는 보약제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녹두는 성질이 차갑고 해독제 작용을 합니다. 한 집에 강한 사람이 둘이면 분란이 생기는 것처럼 인삼과 녹두를 같이 먹게 되면 상충작용을 일으키면서 서로 효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비싼 인삼을 쓰면서 굳이 녹두를 같이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체질에 맞지 않다면 인삼을 빼고 더덕을 넣어서 끓이던지, 굳이 삼계탕 드시지 말고 녹두 같은 콩으로 만든 여름 보양식인 콩국수를 먹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 들깨. 들깨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에도 좋고 기름 성분이 많아서 장벽의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좋은 음식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기름이 풍부한 씨앗류는 몸속에 신부열을 발산하지 않고 수렴해서 가두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삼계탕과 같이 먹었을 경우 장에서 속열이 급격하게 생기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을 수 있습니다. 들깨를 너무 좋아하셔서 들깨 삼계탕을 즐기시는 분들이 모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소화력이 약한 사람이라면 소화불량과 함께 쉽게 설사도 생기고 간혹 피부 알러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삼복더위에 들깨 삼계탕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삼계탕을 이렇게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열은 열로 다스린다는 이열치열 때문인데요. 삼계탕처럼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땀을 배출해 체온을 떨어뜨립니다. 혈액순환이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열이 땀으로 발산돼 시원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삼계탕은 한 그릇당 900kcal에 달하는 고열량 음식일 뿐만 아니라 국물 요리에는 나트륨이 많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하는데요. 각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유의해야 하는 대표적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지혈증 환자, 껍질을 제거하자. 삼계탕은 지방 함량이 높은 편이라 혈중에 지방 성분이 많은 고지혈증 환자는 삼계탕을 주의해서 드셔야 하는데요. 삼계탕 한 그릇의 콜레스테롤은 471mg 정도로 하루 섭취 기준인 300mg을 훨씬 초과합니다. 닭껍질은 특히 포화지방이 많아 꼭 제거해주세요. 두 번째, 고혈압 있다면 건더기 위주로. 싱겁다고 삼계탕에 소금을 넣어 먹거나 살코기를 소금에 찍어 먹으면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삼계탕 100g의 나트륨 함량은 131mg으로 한 그릇에 1000mg이 넘는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따라서 고혈압 등 나트륨에 주의해야 하는 질병을 앓고 있다면 소금을 덜 넣고 곡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신장질환자, 단백질 섭취는 절반만. 신장질환자에게 고단백 식품인 삼계탕은 자칫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화된 단백질은 우리의 콩팥을 통해 배설되는데요. 하지만 만성 콩팥병 환자는 배출 능력이 떨어져 고단백 식품을 섭취할 경우 콩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집에서 요리해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식재료를 본인의 기호에 맞게 변경할 수 있으며 소금 등의 감미료 양을 직접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복날을 대표하는 음식 삼계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단백질이 풍부한 닭고기에 여러 식재료를 넣어 삼계탕을 끓여 먹으면 면역력 강화와 기력 회복 등에 도움이 되는 삼계탕. 그동안 대추, 녹두, 들깨가 들어간 삼계탕집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지는 않았는지 몸에 좋다고 체질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식재료 양이 풍성한 것만 추구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별빛 시니어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